자, 저번 영상에서 이전 영상에서 필과 오퍼시티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레이어 스타일을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레이어 스타일을 사용을 하려면 레이어 이펙트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레이어 스타일이라고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네모를 하나 그리고 요걸 가지고 진행을 할게요. 레이어 스타일을 쓸 때는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그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이펙트 창을 띄워야 되는데, 이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부분에 썸네일 있죠. 이 레이어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창이 떠요. 그럼 여기서 그 효과들을 선택하고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혹은 이 레이어 이름이 써 있는 부분에서 빈 칸 있죠. 비어 있는 곳. 이 비어 있는 곳을 더블 클릭해도 레이어 스타일 창이 뜹니다. 혹은 우클릭해서 어, 자, 잠시만, 이게 아마 안 보일 것 같은데, 우클릭에 요 블렌딩 옵션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블렌딩 옵션을 선택을 해도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이 떠요. 근데 한 가지, 그 벡터 레이어는, 자, 이렇게 벡터 레이어가 있죠. 얘는 벡터 레이어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벡터로 된 쉐입 레이어는 여기 레이어 썸네일에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자, 얘는 여기 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은 레이어 스타일이 안 뜨고 이 컬러 피커가 떠요. 그래서 그 쉐입 레이어는 요 빈칸, 레이어 이름이 써 있는 빈칸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혹은 우클릭해서 블렌딩 옵션을 선택해서 하시거나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자,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 창을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그 각 효과들의 이름이 쭉 써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베벨 앤 엠보스. 자, 요거를 보시면은 자, 보이시죠? 베벨 앤 엠보스, 경사와 그 엠보스 효과, 이렇게 튀어 올라온 듯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언가를 볼 때 위가 밝고 아래가 어두우면은 튀어 올라온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아요. 이렇게 튀어 올라온 것처럼 어떤 두께감이 생겼죠.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이 레이어 스타일은 제가 앞으로도 여러 번 강조하겠지만 단순히 이렇게 그냥 효과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여기 이 옆에 있는 각 옵션들을 잘 만져서 자기가 원하는 효과를 찾아 나가요. 원하는 느낌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항목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뭐가 주절주절 막 잔뜩 써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별거 없어요. 먼저 첫 번째로 이너 베벨. 이너 베벨은 이 필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튀어 올라온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값이고, 아우터 베벨은 바깥쪽으로.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깥쪽으로 먹었죠. 그 다음에 엠버스는 반반. 바깥쪽과 안쪽으로 이렇게 반반씩 걸쳐서 엠버스 효과가 먹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필로우 엠버스는, 자, 들어갔다가 나온 느낌 있죠. 그러니까 바깥쪽과 안쪽으로 반반 먹는 거긴 한데 이렇게 완전히 독립적으로 들어갔다 나온 느낌,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늘리면 이렇게 돼요. 자, 요게 필로우 엠버스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스트로크 엠버스가 있는데 얘를 딱 적용을 하면은 아무 변화가 없죠. 이건 뭐냐면은 스트로크 엠버스, 요 바로 밑에 보면 스트로크라는 항목 효과가 또 있어요. 스트로크를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스트로크를 먹였을 때, 이 스트로크 효과를 사용을 했을 때, 외곽선 효과예요. 그 스트로크의 엠보스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잘 안 뭐 쓸 일이 없더라고요. 자, 이제 이너 베벨인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테크닉이라고 해서 스무스라고 돼 있죠. 스무스로 돼 있을 때는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간 거고, 여기 보면 칫솔 하드를 선택하면은 어때요? 뭔가 좀 하드하죠? 빡세게 들어갔죠? 그러면은 칫솔 소프트는 부드럽게 들어가냐? 아니야. 삐용. 뭔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살짝 차이가 있긴 있어요. 잘 보면은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주름 같은 게 먹는데 이게 무슨 차이인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칫솔 하드 소프트는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 스무스는 이렇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들어간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뎁스라는 항목이 있어요. 뎁스는 뭐냐? 뎁스 값을 제가 높여 볼게요.
방금 그 치셀 하드 먹인 거랑 약간 느낌이 비슷해지죠? 이렇게 명확해지죠? 뎁스 값을 낮추면은 어때요? 이렇게 부드러워지죠? 자, 요 뎁스와 사이즈 소프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디렉션은 지금 업은 뭐냐? 튀어 올라온 거, 튀어 올라온 듯한 느낌이죠? 그럼 다운으로 하면은 들어가 보이죠? 아까 제가 위가 밝고 아래가 어두우면은 튀어 올라온 것 같은 느낌으로 인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근데 반대로 위가 어둡고 아래가 밝으면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으로 인지를 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화를 했어요. 사람이 무언가 사물을 인지할 때 그렇게 보이도록. 왜냐면은 태양이 위에 있잖아요. 항상 빛은 예로부터 위에서 떨어지는 거였어요. 그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인지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소프트 값을 높이니까 뭔가 부드러워지는 것 같죠? 자, 요 개념을 제가 도식화 그려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자, 이거를 자, 이게 레이어의 단면도라고 이해를 합시다.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이렇게 튀어 올라온 느낌이죠. 이거를 옆에서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상으로 자,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튀어 올라온 것 같은 느낌. 이걸 옆에서 본 거예요. 단면도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자, 이게 바로 뎁스예요. 이 높이가. 그래서 아까 뎁스 값을 높이면은 점점 뭔가 이렇게 자, 뎁스 값을 높이니까 점점 이렇게 명확해지는 느낌이 됐었죠. 낮추니까 부드러워지다가 뭐 결국엔 막 1%가 되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뭐냐? 뎁스 값을 높인다는 거는 이 높이가 올라가는 거예요. 높이가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그러면은 경사가 이렇게 있던 애가 자, 요거 먼저 설명을 해야겠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마저 설명할게요. 경사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급해지겠죠. 뎁스 값이 올라가니까 점점 경사가 이렇게 완만했던 게 이렇게 급해지는 거야.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명확한 느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뎁스. 자, 요 부분이 사이즈예요. 그래서 사이즈를 늘린다는 거는 뭐냐? 사이즈를 이렇게 늘려볼게요. 어때요? 점점 이렇게 늘어나죠. 사이즈가 늘어나죠. 말 그대로. 사이즈를 늘린다는 거는 이 부분이 이렇게 늘어나서 경사가 이렇게 돼 있던 게 점점 이런 식으로 경사면이 완만해지겠죠. 당연히 사이즈가 늘어났으니까. 자, 뎁스 값은 이걸 높이는 거. 사이즈는 이 경사면의 넓이를 점점 늘려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소프트. 여기 보면 소프튼이라는 애가 있죠. 얘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뎁스 값을 올린 상태에서 한번 제가 올려볼게요. 소프튼 값을. 자, 지금 여기가 이렇게 명확하게 딱 나눠져 있죠. 근데 소프튼 값을 높이면은 어때요? 요 부분이 지금 부드러워지죠. 소프튼 값은 뭐냐면은 자, 이렇게 튀어 올라왔을 때 요 부분 여기가 부드러워지는 게 소프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꺾이던 거 부분이 이렇게 여기가 점점 완만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점점 더 완만해지게 여기 소프튼 값을 올리면은 여기가 완만해지는 겁니다. 그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쉐이딩이라고 해서 뭐 동그란 원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빛의 방향을 설명하는 거예요. 빛의 방향. 이게 참 타블렛으로 하면은 말을 이렇게 잘 안 들어 먹어요. 참고하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이거 만질 때 타블렛으로 하면은 성격 버릴 것 같아요. 자, 비싼 타블렛 때려보시기 전에 마우스로 할게요. 자, 이거는 뭐냐? 말 그대로 빛의 방향이에요. 빛의 방향. 이렇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로 이렇게도 가져갈 수가 있죠. 자, 이게 뭐냐? 이게 뭔고 하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까 이렇게 돼 있어서 얘를 이렇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이게 뭐냐? 이거를 옆에서 볼 때, 옆에서 도식화해서 이런 원기둥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는 빛의 방향이에요. 빛이 어느 방향에서 때리는가. 그 다음에 가운데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가운데 원의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한 건 뭐였냐? 바로 빛의 각도예요. 이 빛의 각도. 빛의 방향, 빛의 각도.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유즈 글로벌 라이트라는 애가 있어요. 유즈 글로벌 라이트. 이 유즈 글로벌 라이트, 이 글로벌 라이트 개념은 자, 지금 보면 엠보스에도 있지만 보자. 여기 이너 섀도우에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말고 드롭 섀도우. 드롭 섀도우에도 있어요. 이너 섀도우에도 있고 드롭 섀도우에도 이 글로벌 라이트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뭔고 하니 유즈 글로벌 라이트. 자, 제가 일단 얘를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글로벌 라이트로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레이어를 제가 몇 개 복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레이어를 복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제가 빛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줬어요. 근데 어때요? 나는 지금 이 레이어를 선택해서 이 레이어의 빛의 방향을 바꿨는데 나머지 애들이 다 같이 바뀌죠. 이 글로벌 라이트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글로벌하게 때려주는 빛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라이트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다른 레이어의 다른 효과라고 해도 같이 빛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일정한 빛의 방향을 사용하고 싶다라면은 이 글로벌 라이트를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다른 레이어의 다른 효과라고 해도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요 레이어에 이 레이어한테 이렇게 드롭 섀도우를 주고 글로벌 라이트를 썼어요. 그 다음에 디스턴스를 좀 늘릴게요. 자, 이렇게 그림자가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 있죠. 근데 내가 요 레이어, 이 레이어가 아니라 이 레이어를 선택하고 글로벌 라이트를 수정을 해주니까 어때요? 같이 바뀌죠? 이렇게 글로벌하게 때려주는 빛을 말합니다. 근데 그럼 요거를 체크를 풀면은 로컬 라이트가 되겠죠. 당연히 글로벌이 아니라. 그래서 그 레이어의 그 효과에 대해서만 효과가 빛의 방향을 조정하게 된다라는 거. 이게 글로벌 라이트의 개념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글로스 컨투어라는 개념 그게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뭐가 막 뭐 이상한 모양들이 막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얘를 선택을 해볼게요. 뿅. 그랬더니 이게 뭐야? 이게 뭐냐? 요런 느낌이 됐죠. 근데 요 개념, 이 컨투어 개념을 이해하려면은 여기서 만지는 것보다 여기서 만지면은 이게 되게 조정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뭐 빛의 방향 조금만 바꿔줘도 막 확확 바뀌어가지고 좀 까다로운데 요 컨투어 개념을 이해하기에는 여기서 보는 게 편해요. 여기 보면 컨투어라고 있죠. 자, 여기에서 제가 클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컨트롤을 눌러보면 아까랑 똑같은 이런 게 있죠. 자, 제가 얘를 선택을 해볼게요. 뿅. 어때요? 자, 잠시만 사이즈를 조금 늘려서 볼까요? 자, 뭔지 아시겠죠? 튀어 올라오고 올라왔어요. 튀어 올라오고 올라왔죠. 이 경사면의 단면의 모양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얘를 해볼게요. 튀어 올라왔죠. 튀어 올라왔죠. 이렇게 하니까 얘는 어때요? 두 번 튀어 올라왔다가 한 번 마지막에 샥 올라가죠. 두 번 튀어 올라왔다가 마지막에 싹 올라가죠. 이렇게 이 경사면의 단면 모양을 설정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안티를 체크해 주면 어때요? 좀 부드러워졌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이 컨트롤 에디터가 나타나서 제가 직접 그 단면의 모양을 이렇게 만져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레인지는 범위. 이런 느낌이에요. 자, 컨트롤 개념은 이해하셨죠? 그 다음 뭐 여기 텍스처는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여기에 텍스처를 입히는 거예요. 텍스처 여기 그 포토샵에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텍스처를 입힐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모드, 섀도우 모드가 있어요. 이거는 이 밝은 부분, 빛의 색깔, 밝은 부분의 색깔과 어두운 부분의 색깔을 설정하는 거예요. 기본값은 스크린의 흰색, 그리고 보통 아마 기본값이 멀티플라이의 검은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스크린의 흰색이다 보니까 이런 색이 돼 있죠. 요거를 뭐 아예 노멀로 바꾸고 제가 색깔을 아예 찍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이 색깔을 찍고 이 색깔의 약간 밝은 색을 사용하면은 어때요? 이 색깔의 밝은 색, 이 색을 그대로 제가 사용을 아예 찍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뭐 붉은색을 하면 어때요? 붉은색이 나왔죠? 이렇게 빛의 색깔, 그림자의 색깔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일단 오버레이도 이거는 이제 레이어 블렌드 모드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있는 레이어 블렌드 모드하고 똑같은 겁니다. 스크린으로 했다고 치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노멀로 해놓고 이 색깔을 찍은 다음에 이 색깔의 밝은 색을 제가 그냥 아예 직접 찍어줘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야지 이제 좀 색깔이 비슷하게 나오니까. 어두운 부분도 마찬가지. 뭐 멀티플라이의 검은색을 통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이 노멀로 바꾼 다음에 이 색깔의 어두운 색을 이렇게 직접 찍어서 제가 원하는 색을 찾아서 사용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각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하면 돼요. 하이라이트 모드, 섀도우 모드는 빛의 색깔, 그림자의 색깔. 뭐 반대로 이렇게 막 밝은 색을 써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정하기 나름이다 라는 거. 자, 엠보스 기능은 설명을 했고, 스트로크. 다음은 스트로크예요. 스트로크는 말 그대로 스트로크를 주는 거예요. 외곽선을 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사이즈를 조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포지션은 이 필을 기준으로 이 색깔이 너무 얄라구지죠. 그래도 눈에 잘 보이게 뭐 요런 색. 자, 요런 색으로 할게요. 눈에 잘 보인다. 자, 포지션은 아웃사이드라고 돼 있죠. 이거는 뭐냐? 필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스트로크를 먹일 때. 그러면은 인사이드는 반대겠죠. 안쪽으로 필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스트로크를 먹일 때. 센터는 반반. 안쪽 반, 바깥쪽 반일 때. 자, 여기 보면 지금 색깔이 약간 이상얄라구진 색이 나오죠. 이게 뭐냐? 요 엠보스에 요 색깔이 지금 비쳐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웃사이드로 하고 사이즈를 조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블렌드 모드도 여기서 이 스트로크도 블렌드 모드를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멀티플라이도 있고, 그 다음에 투명도를 조정해 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필 타입, 이 색을 채우는 타입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컬러는 단색. 그 다음 그라데이션은 말 그대로 그라데이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그라데이션들. 이쁜 게 많아졌네요. 이 버전이 제가 2020을 쓰는데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겼네요.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외곽선을 쓸 때, 이 그라데이션 설정하는 방법은 이따가 여기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할 때 제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패턴은 말 그대로 패턴으로 이 스트로크를 쓰고 싶을 때 이렇게. 별로 우리는 UI 작업하면서는 쓸 일이 별로 없겠죠. 자, 요게 스트로크입니다. 자, 다음 이너 섀도우가 있는데, 이너 섀도우는 뭐냐? 말 그대로 안쪽으로 그림자를 주는 거예요. 안쪽으로 그림자를. 자, 근데 지금 이너 섀도우가 블렌드 모드가 오버레이로 돼 있네. 이게 원래는 기본값이 이렇게 검은색의 멀티플라이 거예요, 아마.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거는 방금 보셨다시피 이 그림자의 색을 설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멀티플라이의 검은색, 그리고 투명도는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림자의 방향. 아까 설명한 유즈 글로벌 라이트도 있죠. 이거는 그림자의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빛이 어느 쪽에서 이렇게 때려주는가. 스트로크를 없애고 볼까? 있는 게 낫겠다. 자, 그림자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뭐 밑에 쪽으로 이렇게 하면 어때요? 꼭 튀어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돼버렸죠. 밑에가 어두워지니까. 그 다음 디스턴스는 자, 이거예요. 그림자의 거리, 얼마나 멀리까지 그림자가 먹을 것인가. 자, 그 다음 사이즈는 퍼지는 정도예요. 그림자, 자, 사이즈를 제가 0으로 했더니 어때요? 딱 0픽셀만큼만 퍼졌죠. 그러면 사이즈를 늘리면은 24로 늘렸더니 24픽셀만큼 퍼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초크 값이라는 게 있는데 이 초크 값을 올려볼게요. 짜자자자자잔. 어때요? 아까 이 사이즈를 0으로 만든 거랑 거의 느낌이 같죠? 초크 값을 내리면은 점점 이렇게 퍼지죠. 그러니까 지금 사이즈가 40만큼 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퍼지는 느낌이 어느 정도까지 가게 할 것인가. 38%만 퍼진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단색으로 채워진 거고. 자, 0% 하면은 단색으로 38%가 채워져 있던 건데 0% 단색으로 채워진 부분이 0, 100% 단색으로 채워진 거. 자, 그런 거를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초크는. 근데 이게 솔직히 저도 정확히 이 초크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는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보통은 저는 초크 값은 잘 안 건드려요. 왜냐면 이 초크 값을 높이면은 좀 투박해져요. 이따가 또 비슷한 게 나오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 초크가 여기도 개념이 있어요. 아무튼 저는 초크 값을 그렇게 잘은 안 만지는 편이에요. 이 코너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쫙 퍼지게 뭐 하는 거. 그래서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수치들을 잘 만지지 않으면은 솔직히 별로 그닥 효용성이 없는 효과가 되어버려요. 이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것 자체가. 반드시 이 옵션들을 잘 만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도 컨트롤 개념이 나오네요. 그래서 그림자의 단면을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뭐 쓸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림자의 단면. 자, 그 다음에 여기 노이즈는 말 그대로 노이즈예요. 어때요? 그림자가 이렇게 좀 뭔가 노이즈 같은 느낌이 됐죠? 저는 잘 안 씁니다. 이건 쓸 일이 없더라고. 쓰려면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혹은 이렇게 이런 느낌이 되네요. 근데 이걸 어디다 써? 자, 아무튼 요게 노이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너 섀도우가 있다면은 이너 글로우가 있는데 이너 글로우는 뭐냐? 말 그대로 글로우 효과를 안쪽으로 이렇게 빛나는 느낌 있죠? 요런 걸 안쪽으로 필의 안쪽으로 글로우 효과를 줄 때 쓰는 거예요. 자, 기본 값은 아마 글로우도 이 스크린의 흰색의 50% 이게 아마 기본 값일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노멀로 바꾸고 어두운 색을 쓰겠다. 그럼 어때요? 안쪽으로 그림자 같은 느낌이 되죠? 이거는 내가 어떤 색을 쓰느냐에 따라서 뭐 빛나는 느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림자 느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글로우 효과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뿌옇게 빛나는 그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레이어 블렌드 모드를 설정을 해줄 수 있고 오퍼시티 투명도를 설정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노이즈 이게 보면은 섀도우나 글로우 그 다음에 뭐 아웃글로우 드롭 섀도우 이 섀도우랑 글로우는 개념이 거의 똑같아요. 단지 그림자 어두운 색으로 그림자를 주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밝게 빛나는 느낌을 주냐 뭐 그런 건데 색깔을 어떤 색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글로우 느낌이 될 수도 있고 섀도우 느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자,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 테크닉이라고 있어요. 테크닉을 열어보면 소프트가 있고 프리사이즈가 있는데 프리사이즈를 선택하면 뿅 어때요? 균일하게 쫙 들어갔죠? 엣지를 따라서 쫙 들어가는 느낌. 하지만 이거를 소프트로 바꾸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가는 느낌이 됐죠. 그 다음 소스, 엣지 이게 기본값이에요. 엣지를 따라서 이너 글로우가 먹는다. 하지만 센터로 바꾸면은 뿅 센터로 먹었죠. 이렇게 센터에서 글로우가 먹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사이즈를 낮추면 낮출수록 오히려 이렇게 돼요. 오케이, 이해하셨죠? 뭐 이런 경우엔 약간 뭐 살짝 이렇게 가운데만 뭔가 더 밝고 가운데만 더 밝고 외곽은 뭐 살짝 이렇게 다른 색일 때 뭐 이런 느낌을 내주고 싶을 때 센터를 쓰면 되겠죠. 하지만 저는 잘 안 씁니다. 엣지를 씁니다. 거의 이런 느낌으로 많이 써요. 그 다음 여기도 컨트롤 개념이 있네요. 마찬가지로 이 그 글로우의 단면도 내가 설정을 해줄 수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초크 값이 있는데 이 초크 값은 얘 초크 값을 올려볼게요. 어때요? 거의 뭐 스트로크 느낌이 돼버렸죠. 100%로 올리니까 이걸 점점 낮추면은 이런 느낌이 돼요. 이 초크 값을 저도 아직 명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아마 이 코너 부분과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 개념, 요 레인지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레인지 개념은 뭐냐? 자, 뭐 참고로 제가 레인지를 0%로 줄여볼게요. 어때요? 거의 스트로크에 가깝게 됐죠? 레인지 값을 올리니까 점점 부드러워지죠? 이게 뭐냐? 말 그대로 범위, 퍼지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너 글로우가 지금 이너 글로우가 54 픽셀만큼 먹어 있는데 퍼지는 범위가 1%다. 여기 그래서 요 끝에만 1%만큼 퍼진 거예요. 근데 요거를 높이면 높일수록 점점 이 퍼지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앞으로도 또 설명하겠지만 가끔은 이 이너 글로우를 이렇게 레인지 값을 확 줄여가지고 얇은 이런 스트로크 느낌으로 스트로크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퍼진 느낌 이런 느낌 잡아줄 때도 이너 글로우를 많이 씁니다. 이런 느낌 같은 거 잡을 때 외곽을 따라서 살짝 밝지만 딱 스트로크처럼 한번 제가 이걸 스트로크로 해볼게요. 인사이드로 하고 스트로크로 해서 색깔을 자 이런 색을 썼다고 칩시다. 그럼 뭔가 이렇게 스트로크는 이 외곽을 따라서 엣지를 따라서 정직하게 들어가요. 되게 정직하게. 하지만 이너 글로우나 뭐 이따가 설명할 아웃 글로우 같은 거는 약간 좀 더 부드럽게 풀어져서 들어간다 라는 거. 그래서 이 레인지 값을 잘 활용을 하면은 스트로크 느낌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 자, 요게 이너 글로우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계속 설명을 할게요.